조인의 가족. 반갑습니다. 이 비싼 차를 사두고 이 스마트키 문 열고 닫는 데만 쓰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카니발 타는 조인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키의 사용법과 숨은 꿀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 예전부터 UWB 기능이 포함된 이 디지털 키 툴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키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혹 접속 불량이 될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때마다 삼성 월렛에서 디지털 키를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비로소 다시 동작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 다시 저는 스마트 키로 돌아왔을까요? 카니발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원격 전후진을 해야 할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팰리세이드처럼 원격 제어가 스마트폰으로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 카니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격 전후진은 리모컨에 의지해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걸 누른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금 버튼이에요. 또 손잡이를 보시면 여기에 손을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이 열리게 됩니다. 손을 넣어서 지금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되죠. 바로 놓고 바로 당긴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또는 세차를 할 경우에 물 때문에 버튼 인식이 잦거나 또는 불편한 경우를 겪으셨다면 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열린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한 4초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이드 미러에서 비상등이 깜빡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버튼을 인식하지도 않아요. 이상 없이 세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걸 해제할 때도 간단합니다. 열린 버튼만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상 없이 문을 열고 닫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 있다가 접근하겠습니다. 접근하게 되면 사이드 미러는 열리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해서 차량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라이트로 가주시고요. 웰컴 미러 앤 라이트라는 게 보이시죠? 사이드 미러와 도어 핸들 램프의 웰컴 작동 시점을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어 잠금이나 운전자 접근할 때 여기 보시면 도어 손잡이에 불이 들어오고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좁은 주차 공간에 자주 주차하신다고 하면 사이드 미러가 펴지거나 그러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필요가 없다고 하면 꺼두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스마트 키와 함께 이 비상키도 들어가 있죠. 커버를 벗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비상키가 보일 겁니다. 키 하단 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죠. 여기 홈에 끼우세요. 하면 딱 빠집니다. 커버가 빠졌죠. 그 다음에 키를 꽂아서 문을 여시면 되는 겁니다. 조립은 반대로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차량이 방전이 되면 기압을 통해서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리고 스마트 키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트렁크를 열어주려면 일단은 도어를 열어야죠. 그리고 레버를 당겨줘야 되잖아요. 비상키는 두 개가 있잖아요. 저는 보통 직장에 하나, 집에 하나 꼭 둡니다. 예전에 방전이라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비상키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자석을 붙여서 여기 보시면 이런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 딱 붙여둔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은 열렸는데 일치방전이라 차량 키로 눌러서 시동을 걸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스티커를 다 제거했지만 원래는 이 기아 로고, 불 나오는 기아 로고 있죠? 이렇게 앞에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방전된 경우라서 그때는 보험사를 불러야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키를 가죽 케이스 입힌 채로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어요. 근데 제가 빨리 구해내서 드라이기로 말렸거든요. 말리고 나니까 또 동작이 잘 돼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말리셔야 됩니다. 여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홈이 보이시죠? 비상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홈을 살짝 제껴주시면 커버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판이 보이게 되죠. 배터리를 빼면 CR203이나 2023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CR2450입니다. 조금 달라요. 잠금 버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버튼을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창문이 다 열리죠.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리긴 한데 어제 비가 와서 공기가 좋은 상태거든요. 이럴 때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창문이 다 닫히죠. 뒤에 슬라이딩 도어를 보시면 차를 기준으로 좌측 버튼을 눌러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보겠습니다. 문이 열리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열기 버튼을 눌러 창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 창문이 닫히면서 문이 다 닫히게 됩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보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의 경우에는 좌측 기준으로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문 열리죠? 여기서 한번 눌렀다. 돌아갑니다. 다시 연다.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지금 슬라이딩 도어를 반복적으로 움직였지만 이런 동작은 슬라이딩 도어에 좋지 않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말씀드리면서 줄구가 열려 있을 때는 버튼을 누르든 당기든 또는 스마트 키를 활용하든 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내부는 잠겨 있기 때문이죠. 테일게이트인 트렁크도 똑같습니다. 아래쪽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문을 스마트 키만 소지하고 있다면 문을 자동으로 열 수가 있죠. 트렁크를 열었을 때 삐삐삐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죠. 제가 스마트 키를 들고 멀리 떠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뭘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스마트만 검색하세요.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바로 보이죠? 그러면 차량 도어,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원격 창문 제어는 버튼을 통해서 창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고,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를 활성화해 볼게요. 그리고 원격 파워 동시 열림이 있는데 스마트 키를 해제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좌우 슬라이딩 도어와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트렁크도 열리고 슬라이딩 도어도 다 열리게 됩니다. 좌우 슬라이딩 도어만 열리게 해볼게요. 열기 버튼을 3초, 4초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원격 창문 제어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창문까지 다 열린 겁니다. 잠금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문은 닫았지만 창문은 닫지 않았죠. 이때도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창문까지 다 닫을 수 있죠.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 또는 좁은 공간에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 기능이 편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절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기능까지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제가 접근했을 때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게끔 해둔 겁니다. 이것도 편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시에나처럼 좋은 센서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긁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개인주택에 사시거나 항상 넓은 공간에 주차를 하신다면 이 기능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키를 들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원격 창문 제어는 사용해요. 근데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는 항상 꺼두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원격 파워 동시 열림도 꺼두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은 항상 사용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또 보이시죠? 이제 테일게이트 트렁크 도어로 가보겠습니다. 비상등이 3번, 4번, 5번 하면서 문이 열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그냥 멈추긴 하겠지만 이미 긁고 나서 멈춰요. 안전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는 스마트한 기능은 아닙니다. 트렁크 버튼의 경우에도 길게 눌러주시면 비상등과 함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한번 누르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길게 누르게 되면 닫히게 됩니다. 경적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길게 눌러야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할 때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나 또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셨을 때 카니발은 차량 자체가 크다 보니 원격 전후진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잠금 버튼을 누르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비상등이 켜지면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꾹 눌러볼게요. 짧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길게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주간주행등이 켜지면서 데이라이트가 켜지면서 후진하고 있죠. 근데 손을 떼시면
급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길게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거리가 조금 있음에도 후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 거리인데도 인식을 잘 못해요. 조금 가까이 가볼게요. 조금 가까이 가야 잘 됩니다. 너무 멀리서는 동작하지 않나 봐요. 잘 들어가고 있죠? 특히나 저는 원격 전후진을 하면서 여기 턱에 너무 가까이 붙이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딱 멈춰서 잡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후진했으니까 전진도 해봐야겠죠? 과연 이제 카메라를 인식할 수 있을지 전진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인식합니다. 오, 인식 안 하는데요? 센서 위치가 좀 그런가? 조금 더 해볼게요. 치고 가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조금 낮췄어요. 높이를. 오이고, 그래도 치는데? 제가 센서 쪽으로 한번 조금 더 붙여서 한번. 아, 멈추네요. 아유, 깜짝 놀랐네요. 아셔야 될 게 있죠. 제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전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이서 인식이 안 돼서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후진등 켜졌죠? 카메라 부수면 안 돼. 과연 카메라를 인식할 수 있을지. 아, 멈추네요. 후진이 조금 낮네요. 후진을 계속 했을 때 보시면 저기 방지턱이 있잖아요. 저 방지턱을 넘진 않습니다. 저기 보면 턱이 딱 멈추죠.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 시동을 꺼주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리고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실 원격 전후진 기능이야 제가 좁은 곳에서 정말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거든요. 여기서 원격 주차 보조를 해볼 텐데요. 뭐 차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 멈추고 서라운드 뷰 버튼을 길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원격 전후진 안내라고 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은 보시면 핸들은 지금 살짝 꺾여 있죠. 이때도 제어를 잘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때 문을 잠그시는 게 아닙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꺾여 있는 상태인데 핸들을 완벽하게 잡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선을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옆에 차가 없으니까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하셨으면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시동을 끈 다음에 잠금 버튼을 눌러 문을 잠그시면 되죠. 높이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넘네요. 턱을 넘어요. 넘죠? 와이프한테 혼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왕 베린 거 좀 펼쳐보겠습니다. 쉽게 넘을 것 같죠? 넘네요. 잘 넘네요. 장애물 인지에 관한 거는 굉장히 좋아요. 빠릅니다. 빨리 멈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 형체가 크니까. 근데 제 카메라의 경우에는 아까 인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핸들을 이렇게나 틀어놓고 한번 또 후진을 해볼게요. 제가 볼 때 핸들을 안 꺾을 것 같아요. 옆에 차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후진합니다. 선을 인지하진 않네요. 그렇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왔습니다. 후진으로 조금 넣어줍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격 전후진 안내가 떴죠.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 하나 보이죠? 사이드 미러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를 닫아야죠. 이번엔 실내에서 한번 해볼게요. 접고 내려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가 혹시나 펴져 있는 상태라면 스타리아나 이렇게 높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닫힐 것 같아요.
완료가 됐으면 홀드 버튼으로 시동을 꺼주고 그 다음에 문을 잠궈주면 됩니다. 내리면서 창문을 안 닫았죠? 이때는 또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원격 주차 보조를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이드미러가 계속 저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후진을 한다면 불편하죠.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전후진만 할 경우에는 잠금 버튼을 한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는 일단 접히게 됩니다. 이 접은 상태에서 전진 후진을 한다면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근데 차선을 잡아간다거나 또는 옆차를 인지해서 핸들을 스스로 조용한다거나 하는 주차보조 2, 그 기대치만큼의 역할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 있게 정차를 한 후에 주차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것도 꽂아줘서 저는 지금 스마트 키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떤 동작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접근하겠습니다. 뭐죠? 저는 지금 여기 문고리만 잡고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문이 잠겨버렸죠. 이 독특한 기능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